안녕하세요. 창준호의 명리산책 시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상관용 상관격을 보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상관에서 상관생제로 넘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상관의 인성을 갖고 있어서 이 인성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니면 이 둘 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계속 상관용 상관격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천간으로 병자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을미월, 병진일, 을미시입니다. 네, 이 특징을 보자면은 병화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을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로는 자수, 미토, 진토, 미토. 네, 수와 토가 있는데 여기에 금이 없네요. 그래서 이런 금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천간으로는 병화, 을목, 지지로는 수와 미토, 진토, 미토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는데 금이 없어서 이 금이 없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본문에서 한번 이 삶이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미월 화토상관이다. 병화일간이 미월에 태어났으니 화토상관격이다. 사주, 무금, 자수, 고간, 미토위용이다. 사주에 금이 없고 자수는 말라가고 있으니 미토를 용신으로 취해야 된다. 재혐, 을목, 병투, 근심이다. 오직 혐오스러운 것은 을목이 양쪽에 투간하여 뿌리가 깊음으로 공명난수다. 공명이 따르기가 어려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멈춰 가겠습니다. 을목이 병투했는데 근이 깊어서 라고 했는데 을목의 근이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보면은 미토 안에 정을기라는 지장간에서 을목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진토에서는 을계무에서 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근을 갖고 있고 여기에도 근을 갖고 있고 또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을목이 직접적으로 목의 근은 갖고 있지 않지만은 미토와 진토에 을목의 근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을목이 근이 심하다, 깊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네, 그래서 공명난수하였다. 공명난수는 왜 그랬을까요? 네, 여기에 보면 자수가 이 연지의 구석에 있습니다. 그 표현을 하자면 구석에 처박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병화로서는 자수가 정관인데 이 정관이 구석에 처박혀 있으니 이런 경우에 자수가 또 한번 무언가 주변에 신금이나 있으면은 이 신금으로서 이 신자 그리고 금생수의 역할을 해줘서 자수가 되살아날 수 있는데 여기 미토는 자수를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하자면 제가 옛날에 표현했죠. 한여름 뜨거운 온종장에 물 한 바가지 붓는 모습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자수는 이런 미토가 자기의 그 소중한 정보, 자수로서의 소중한 정보가 함부로 쓰여지는 미토로서는 자수가 성에 차지 않죠. 미토는 이 운동장의 한 가운데 햇볕에 뜨겁게 달궈진 이 운동장인데 한 바가지 물 갖고 와서는 미토를 적실 수가 없습니다. 아주 많은 물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자수유 한 바가지 갖고 성에 안 찬다. 자수 역시 미토가 나의 소중한 정보를 함부로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관계가 서로 으르렁거린다. 그래서 원진이 발생한다 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자수로서는 이 미토가 월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국수하는 양이 매우 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자수가 정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명이 따르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는 을목이 심하여서 공명이 따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제 관점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임철조 선생님은 을목이 심하여서 그래서 공명이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제 관점은 미토와 자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자수가 힘을 쓰지 못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초운, 정유, 병신, 재화, 을목, 재희, 칭심이다. 초운인 병신과 정유, 대운에는 이때는 재화, 을목, 을목을 재해서 사용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신금과 유금이 을목을 견제했다는 얘기죠. 물론 지지에 있어서 지지의 금이 천간에 을목을 견제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제 관점은 역시 또 임철초 선생님과 다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지지에 있는 신금과 을목, 이 유금은 천간의 을목에 대해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신금과 유금은 지지에 깔려있는 이 토와 수가 서로 이 맞닿아 있는, 토사는 이런 이 애매한 상황을 토생금, 금생수로 돌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토생금, 금생수의 역할로서 관이 살아나는, 혹은 적어도 미토가 자수를 핍박하지 않는 이런 지경까지는 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을목을 묶어서 혹은 을목을 쳐서 이런 거를 제어해서 그랬다라기보다는 관을 잘 흐르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임철초 선생님은 이미 이 을목이 기신이다 라고 판단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을목을 제화했다. 금의 대운이 왔으니 을목을 제외했으니 이게 좋은 거 아니냐.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무술 10년 희희양양 일치일창이다. 무술 10년 동안은 희희양양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주 창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결정적으로 임철초 선생님이 미토를 용신으로 잡은 부분이 바로 이 단락에서라고 생각합니다. 무술 대운에 아주 잘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다 보니 이런 경우에 이 토가 오는 것이 훨씬 더 좋았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경우에 미토를 용신으로 잡았다라고 보는 거겠죠. 네, 여기서 용신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는 것은,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어떤 흐름을 잘 원활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역할이 있고 사주의 균형을 맞춰주는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용신은 또 조건이 있죠. 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사주의 양쪽에 있는 관계를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 중재자의 통로가 너무 작으면 오히려 통로가 터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용신은 일정한 힘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신이 힘을 갖춰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게 용신만 들고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인 거죠. 용신이 오히려 나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용신이 있으면 모든 게 다 풀린다. 이런 것은 용신 만능주의,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것에 대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사용한다는 거지 만능키라는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경우에 무술 10년에 아주 잘 나갔다. 기운, 토, 무군. 기운에는 토가 무군하다. 목, 회극, 형모, 변견이다. 기의 대운에는 토가 무군하다. 좀 이상하죠? 네, 기토인데 여기 미토, 진토, 미토 이렇게 있는데 무군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게다가 토는 잡기격이라고 해서 양토, 음토를 가리지 않습니다. 토가 있으면은 토를 지원합니다. 또 여기 미토나 진토처럼 여기에 을목이 지장간으로 숨어져 있으면 천간에 그러고 있으면 또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형태의 잡기격이기 때문에 기토가 근이 없다라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진토로서 나온 을목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천간에 기토가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는 모습이죠. 근이 없다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습니다. 목, 회, 극. 목이 서로 회합하여 극한다. 무엇을? 기토를 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모, 변경이 병견하였다. 형모가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것들이 둘 다 나타났다라는 내용입니다. 일교, 해운. 해운에 들어서는 임철초 선생님이 5년 단위로 끊어서 본다고 했죠. 이 대운 5년 보고 해 대운 5년 보고 이런 식의 관법을 갖고 있는 게 임철초 선생님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해운에는 목이 득생화, 목이 강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은 해수가 들어왔는데 목이 강해졌다. 여기는 해미 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미가 앞에서 천간에
을목이 떴으니 이 해수가 수의 역할이 아닌 을목의 목의 역할을 해준다. 물론 해수는 그 자체가 수입니다만은 지원하는 형태로의 삼합을 이루기 때문에 목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본체는 수인데 자기가 이 행동하는 용의 모습은 이런 경우에는 목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목득생화하여 봉겁하였다. 목득생화, 수생목, 목생화로 했는데 이 천간에 연간의 병화를 겁재로 처리했다. 뺏어갔다라는 표현하는 거겠죠. 겁재로서의 겁재라고 하면은 여기에 정화를 얘기하는데 이건 자기 것을 가져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비견의 힘이 더 강해졌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득악병 이 망이다. 몹쓸 병을 얻어 망하였다,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표현하겠습니다. 망하였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벼슬을 하지 않았고 평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벼슬을 했다라고 하면은 불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망이니까 이 사람 평생 관직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네, 아까 시작할 때 자수가 천간 연지에 이렇게 처박혀 있어서 표현을 하자면 처박혀 있는 겁니다. 처박혀 있는 데다가 미토에 의해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수가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자수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어쩌면 집안 형태가 이런 관직과는 거리가 먼 형태, 자기 재능을 쓰거나 아니면은 뭐 장사를 하거나 이런 형태의 모습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임철초 선생님과 저의 관점이 자꾸 달라지는 것은 임철초 선생님은 토를 용신으로 봤다. 토를 용신으로 본 근거는 무술대운에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경우에 용신을 잡으려면 오히려 을목이 용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 지지에 온통 토들밖에 없습니다. 화가 토를 식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먼지가 풀풀 날리는 형태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을목이 이 미토, 진토, 미토에 근거하여서 이 토들을 안정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천간으로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잠재적으로 이런 경우에 아주 잘 흘러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병신 정유 대운이 좋았던 이유는 이 신금과 유군이 을목을 통제해서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 토생금, 금생수의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자수가 관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재관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병신정유년을 아주 잘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무술대운에 들어서서는 이 경우에는 천간의 무토가 술토를 들고 오면서 물론 진술충하는 역할도 있겠습니다만 다행인 것은 양쪽에 을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무토를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상이 강해지는데 무술이니까 천간으로 식신이 드러난 거죠. 식신이 강력한데 이런 경우에 을목으로서 인성으로 식상을 조절하는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를 행동을 할 적에도 자기의 예측, 인성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남들한테 인정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기가 무엇을 하든 다 잘 풀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기토 기해대운에 왔을 적에는 기토가 갖고 있는 모습이 기토의 자체의 문제보다는 해수가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해수는 해미가합을 이루게 됩니다. 채는 수인데 용은 목을 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진토에서 나온 을목은 습화된 을목입니다. 또한 미토에서 나온 을목은 건조한 을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병화를 사주를 전체적으로 습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습이 강해진다는 것은 이 을목이 번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을목의 역할은 식상을 조절하는 데로서의 그 자기 역할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해미가합이 뜨면서 을목이 매우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화가 인성에 매몰되는 현상을 발생시키는 거죠. 병화가 인성에 매몰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은
이 자기가 내린 판단이 실수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왜? 인성에 너무 의존했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계산 주판단을 막 두들기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이 경우를 생각해서 그 다른 사람의 정보까지 취합해서 이러할 것이다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 위주로 이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내린 결정이 실수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아마 이 기해 때문에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습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임철조 선생님은 해수대운에 들어와서 몹쓸병에 걸렸다라고 합니다만은 이 전체가 갑자기 습으로 가득해집니다. 근데 인성의 역할로서는 이 토를 조절해야 되는데 인성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숲이 우거집니다. 간목과 을목의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은, 간목으로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은 수에 대한 이 습을 아주 잘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해미갑에서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 드러났다고 한다면은 이 습을 간목이 잘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발전하겠지만 간목이 자라나는 거대한 목으로 자라나는 이런 형태, 그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볼 적에 아주 거대한 나무를 키웠구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과,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성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아이디어대로 막 뿌려대는 거죠. 그런 형태인데 다만 지속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간목과 을목을 비교할 적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천간의 을목이 강화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습으로 인한 이 전체 사주가 인성에 매몰되는 현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식신상관들이 각자 자기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이 을목, 인성에 동조하는 형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사주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처음에 을목이 인성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을목이 또 이 미토, 진토, 토들을 조절해주는 이런 용신으로서 역할을 해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지나치게 강해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을목이 오히려 해가 된다. 을목을 인성으로 잡았다라는 것은 이 미토가 용신이다라는 것에 대한 반대적인 급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관점으로는 용신에 대한 비중을 그렇게 크게 잡지 않습니다. 용신은 그저 이 사주를 어떻게 잘 흘러가는 그런 형태이지, 용신이 들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살림이 갑자기 백만장자가 된다든지 그런 형태의 모습은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목이 용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용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임철조 선생님과 좀 다른 견해로서 이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